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브릭스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들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강력했던 이 킹달러 시대는 점점 더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비트코인의 입지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지,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경제경영 전문 작가이고요. 국내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하라와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시켜드리기 위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브릭스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요 5개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부르는 명칭이죠. 그래서 이걸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인구가 세계 인구의 무려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나라인데 굉장하죠.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GDP, 경제를 알 수 있는,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는 GDP의 비중은 32.6%예요. 자,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경제적인 수준은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령 미국 같은 나라들, 이 서방들은 인구는 훨씬 작지만 GDP는 훨씬 더 높겠죠. 자, 근데 이거를 2000년도로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고작 8%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를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32.6%까지 성장을 시켰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 브릭스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050년이 되면은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 6월 달이에요. 작년 6월 달에 이 정상회담을 개최했어요.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 5개 나라 말고도 13개 나라가 더 추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브릭스의 신청, 합류를 위해서 가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란은 미국과 관계가 너무 안 좋죠. 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어떤가요?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이 100%에서 90%에 치닫는 정말 굉장히 정말 외환위기가 심각한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버리고 브릭스로 합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동남아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고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브릭스에 다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작년의 기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네, 올해는요. 바로 이제 며칠 전 기사인데요. 자, 이란을 비롯해서 이 사우디까지도 이제 가입 희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란과 사우디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죠. 순위파, 시아파로 서로 굉장히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동시에 가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사실인데 이 사우디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시사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오일머니의 중심에는 사우디가 있는데 이 사우디가 달러에 굉장히 기반을 튼튼하게 해줬던 나라죠. 페트로 달러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이 기반을 브릭스로 옮긴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질서는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기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 전쟁 때문에 이 바이든이 굉장히 다급히 사우디를 방문을 했는데요. 역대급,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급 굴욕을 당했습니다. 요즘 바이든 표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아니, 상대적이 아니에요. 반면에 중국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특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이 호의를 해주고요. 이, 보이시죠? 이 오방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에어쇼도 해주고, 이 비행기 내릴 때, 이게 시진핑 타고 있는 비행기인데, 여기서 이제 내릴 때, 자, 이런 행사들까지 해주면서 극진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자, 이제 페트로 달러에 대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해 준 거는 순전히 사우디의 역할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들을요, 달러로만 결제해 줬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갖다 공고히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위안화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이게요, 실제로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며칠 전 기사예요. 뭐 정말 일주일도 안 된 기사인데 달러 필요 없다.
브릭스 중심 무역 결제에서 달러 무시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정유회사들이요, 러시아 원유 결제를 하면서 UAE 다르함으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달러의 지위에서 뭔가 다른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 이제 시사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위안화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중국의 위안화 결제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원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위안화 결제가 0.4%밖에 안 됐어요. 많은 분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친한 나라로 오해를 하시는데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둘이 사상적인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편, 냉전 시대 때 같은 편이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냉전 시대 당시에 중국은 미국 편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요. 이 미국이 대만을 배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세계 공장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부상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 등소평이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또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러시아에서 14%까지 정말 급상승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국제 결제에서도요, 역사상 최고로 위안화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굉장히 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요. 이게 달러 중심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준비 통화를 만들자. 이 브릭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 통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IMF의 SDR이라고 해서 특별 인출권 같은 것과 굉장히 비슷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뭐 엔화, 파운드와 유로화 등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브릭스 국가들의 화폐를 통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복귀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어떤 체제를, 국제통화 체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 무역과 금융 질서를 미국에서 브릭스로 개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지금 이미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제 정세에서요, 이 달러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통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이제 준비 통화라는 건 뭐냐? 이 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서 보유한 외국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입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 외국환을 이제 할 때는요, 이게 어떤 이제 통화를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브릭스가 현재는 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흥국들부터 금 매수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도 굉장히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2019년 역대 최대로 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이 나머지 신흥국들과 중국, 러시아, 이 브릭스 나라들이요, 금을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를 뭐가 차지할 수 있느냐? 바로 비트코인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간 발언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 그 증거들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니더라도요, 이런 전문가들요, 이런, 굉장히 금융권, 미 주요 금융권에서 어떤 전문가들은요, 탈달러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향후 지금의 대립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한쪽에는 달러와 유로가 될 테고 한쪽에는 이제 브릭스가 될 텐데 세 번째 옵션으로는 비트코인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경제 블록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이런 주체들의 중립적인 선택지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옵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 통화로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입지와 그리고 지금 이제 제3의 자산으로서의 이 비트코인, 제3의 어떤 선택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의 일단 이 분위기들을 보면요. 일단 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산업에 이 브릭스 국가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그저께 기사인데요. 러시아 암호화폐 협회가 푸틴의 서한을 보내서 빨리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은 본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이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홍콩이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거는 뭐 많이 전해드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에게도 확대를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배후에는 당연히 누가 있다? 중국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중국 현지에서도요, 이 전문가들, 이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이 교수가 빨리 중국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검토해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이 가상자산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적극적인 거는 브라질이에요. 브릭스에서 브라질이 가장 적극적인데, 브라질 의회가 암호화폐 결제를 작년에 허용하겠다라는 법안 통과시킨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월 달에는 어떤 게 나왔냐? 세금 납부까지 암호화폐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며칠 전 기사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법령을 발표하자. 자, 규제 나오면 많은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사 읽어보시면 이 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화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인도에서는요, 지금 보면은 미 재무장관과 인도 재무장관이 만나서 암호화폐를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 외교를 하면서 인도는 굉장히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올해 G20 의장국이 인도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IMF나 BIS라든지 아니면 FRB 같은 그런 기관들에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 텐데, 그때 인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 브릭스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참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 국제 정세, 이 국제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가능성을 믿으신다면 장기적으로 보시고 장기 투자를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